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건강 정보들 찾기 힘드셨죠? 그동안 제작된 모든 핵심 영상을 단 한 편에 집약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건강 지식을 완성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암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싼 약도 특별한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아침은 거르지 않고, 점심은 제때 먹고,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은 훨씬 안정됩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밤에 먹는 간식.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먹은 간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중성지방과 혈당으로 쌓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하지만 장 안에서는 나쁜 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도 같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암 예방과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 10가지를 따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바로 마늘, 시금치, 토마토, 귀리, 견과류, 레드와인, 브로콜리, 생선, 블루베리, 그리고 녹차입니다. 지금부터 이 음식들을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늘은 꼭 챙기세요. 그냥 먹는 것보다 으깨거나 썰어서 공기와 잠깐 닿게 한 뒤 드시면 혈관에 훨씬 좋습니다. 시금치는 눈 건강에도 좋고 몸 안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귀리도 좋지만 우리나라 분들에겐 보리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혈관에 좋은 기름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레드와인은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소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만 익혀 드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좋은 성분이 사라집니다. 연어가 부담되신다면 고등어나 꽁치처럼 작은 생선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눈과 혈관 그리고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발효되지 않은 녹차가 좋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더 말씀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몸속 환경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쪽으로 바꿔줍니다. 즙이나 샐러드로 조금씩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금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사용하셨다면 교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만 사용하시고 페트병이나 일회용 용기는 절대 넣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음식, 차나 물은 조금 식혀서 드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식도와 입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이야기입니다. 중성지방의 가장 큰 원인은 기름이 아니라 탄수화물 과잉입니다. 밥, 빵, 면을 조금만 줄여도 수치는 확 달라집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만 지켜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1시간 걷기, 그리고 허벅지 쓰는 운동. 이것만 해도 내장 지방 관리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암 예방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입 한쪽이 돌아가고 얼굴이 굳어버리는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신호에 대해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피가 위로 올라가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뇌혈관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얼굴보다 말보다 다리가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변화들 속에 사실은 뇌경색의 초기 경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진 적 없으셨나요?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는 보통 양쪽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뇌 쪽 문제는 한쪽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느낌은 어떻습니까? 맨발인데도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한 느낌, 발바닥에 솜을 깔아놓은 듯한 감각.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을 담당하는 뇌 신호가 흐트러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걷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말,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발끝이 자꾸 걸리고 다리를 질질 끄는 듯한 보행, 신발 앞부분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발목과 다리를 조절하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멀쩡하던 평지에서 자꾸 휘청거리거나 낮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 이건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느끼는 고유 감각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떨리거나 나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 역시 뇌의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보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혈압 변화와 함께 뇌혈류가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이상했는데 몇 분 지나니 괜찮아진 경우, 아, 다행이다 하고 넘기셨다면 그게 바로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뇌경색, 흔히 말하는 미니 뇌경색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큰 뇌경색이 오기 전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히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혈압입니다.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120에서 130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당도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은 140 미만을 기준으로 관리해 주세요.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처럼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음식은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조금 숨이 찰 정도의 빠르게 걷기, 이것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점검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만 서 있어 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나요?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 만져보며 감각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10걸음 비틀거리지는 않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리는 단순한 팔다리가 아닙니다. 뇌 건강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조기 경보 장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나이 탓이겠지. 그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저의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오면 사람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외우지 않아도 되게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병원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라 119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응급 대처법입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할 일은 119부터 부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다면 무조건 119 먼저입니다.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화는 말이 잘 안 나오면 그냥 숨소리만 들려도 출동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 있지 마세요. 바닥에 눕는 게 먼저입니다. 이상 신호가 오면 절대 서서 버티지 마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 허리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바닥이나 침대에 바로 눕고 옷 단추 풀고 허리 편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는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합곡혈 누르기입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게 이겁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 이곳을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대쪽 엄지로 뼈에 닿는 느낌이 들 정도로 5초 누르고 1초 쉬기. 이걸 몇 번 반복하고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양쪽 젖꼭지 사이 가슴뼈 중앙을 찾습니다. 주먹을 살짝 쥐고 새끼손가락 쪽 면으로 망치질 하듯 톡톡 1초에 한 번, 5번 정도. 너무 세게 때리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자극을 주는 정도입니다. 5번째는요. 의식이 있고 숨이 붙어 있을 때만 강하게 기침하세요. 이건 정신이 또렷할 때만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다문 채 가슴에 힘을 줘서 허억 소리 날 정도로 강한 기침 2초에 한 번씩 몇 차례 반복합니다. 어지럽거나 정신이 흐려지면 바로 중단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은요. 이 모든 방법은 심장을 살리는 치료가 아닙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응급 대처입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병원 안 가시면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 내용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상하면 119, 눕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영상은 언젠가 나 자신을 혹은 옆 사람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주변 분들과 한 번쯤은 꼭 나눠보세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도 꼭 한두 번은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이 잘 안 오고요. 괜히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아침이 돼버려서 내가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 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몸이 확 식어버리고 다시 눕더라도 잠이 깊게 안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낮에는 멀쩡하다가 꼭 밤만 되면 화장실 때문에 깨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이래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시는데요. 사실 야간요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방광도 예전 같지 않고 수면도 얕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요, 약을 권하는 영상이 아니라 집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새벽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조금 더 푹 자고 아침에 덜 피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입니다. 다만 제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은 모든 분에게 무조건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분들이 생활 습관을 조절할 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신 분,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특히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 그리고 심장이나 콩팥 문제로 염분 제한을 꼭 해야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본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적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방광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타입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방광이 예민해서 조금만 차도 깨는 타입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수면 자체가 얕아져서 깨는 김에 화장실을 가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요를 줄이려면 방광만 보지 말고 물 마시는 습관,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저녁 식사, 다리 붓기, 그리고 수면 상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패턴을 알아가면서 맞춰가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첫 번째로 꼭 짚고 가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건강을 위해 나는 소금은 거의 안 먹는다, 국물은 무조건 버린다, 이렇게 철저하게 저염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해서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소금을 과하게 먹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예전처럼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잘 잡아줬는데 나이가 들면 그 균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식사는 너무 싱겁게만 하고 국물은 다 버리고 물은 많이 마시고 거기에 커피까지 자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꼭 필요한 염분까지 같이 씻겨나가면서 몸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건강하려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 왜 더 피곤하지? 나는 싱겁게 먹는데 왜 몸이 더 붓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짜게 먹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물을 마시더라도 음식과 함께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마셔야 하고요. 너무 싱겁게만 먹고 물만 많이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새벽에 화장실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법이 바로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요.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해요. 여기에 천일염을 아주 소량 넣어서 잘 녹이고 그걸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의 종류예요.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조금이라도 있는 천일염을 사용하는 게 낫고요. 물은 차갑게 마시면 속이 놀랄 수 있으니까 따뜻한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압이 아주 높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 소금물의 핵심은 몸에 소금을 넣자가 아니라 몸에 전해질 균형을 너무 무너뜨리지 말자예요. 특히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기운이 없고 소변색이 너무 맑고 쉽게 어지럽고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아침 루틴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침에 소금물이 부담스럽거나
내 몸 상태가 애매해서 불안하다 싶은 분들은 굳이 소금물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침 식사를 너무 건조하게 하지 말고 국이나 죽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균형이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방향은 같아요. 물만 단독으로 마시지 말고 내 몸이 편안한 방식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낮 관리입니다. 사실 야간뇨는 밤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낮에 이미 씨앗이 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뭘 먹고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밤을 결정해요. 어르신들 중에 나는 혈압 때문에 국물은 아예 안 먹어 하고 너무 마르게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수록 몸이 더 쉽게 지치고 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밤에 자주 깨는 패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국물을 무조건 끊기보다는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동치미 국물 같은 것들을 다 버리지 말고 과하지 않게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특히 동치미 국물은 발효가 되어 있어서 속이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 몸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육이 줄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요. 활동량이 줄고요. 그러면 낮에 순환이 나빠지고 다리가 붓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다리 붓기가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혈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량이 많아져서 깨는 분들이 있어요. 즉, 야간뇨가 방광 때문이 아니라 다리 붓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단백질을 조금씩 꾸준히 챙겨 먹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밤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걸 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겨보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현실적인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저녁에 다리 올리기를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전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다리를 살짝 올리고 쉬는 겁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종아리 밑에 받쳐서 다리가 심장보다 살짝 높아지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낮에 다리에 고였던 체액이 미리 순환이 되면서 밤에 화장실을 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낮 시간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중간중간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밤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입니다. 오늘 핵심이기도 한데요. 바로 야간뇨를 잡는 구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굽는다고 하니까 에이,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핵심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을 이완시키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데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이 더 예민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요.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음식으로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 바나나를 껍질째 프라이팬에 올리고 약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구워주세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면 속살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호두를 조금 곁들여도 좋아요. 다만 너무 늦게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서 내 몸이 편해지는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간뇨가 심한 분들은 밤에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잠자기 3시간 전부터 물을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이 마를까봐 건강에 좋으니까 하면서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꼭 마시는 분들, 그게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컵을 통째로 마시는 습관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밤에 화장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커피 안 마셔 하시는 분들도 차를 많이 드시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심한 분들은 카페인은 오후 늦게부터는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가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뇨제는 말 그대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이죠. 그런데 그걸 늦게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약을 끊거나 바꾸면 안 되고요. 꼭 주치의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실 분들께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었는지, 소변색이 너무 맑기만 하던 게 조금 안정되는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피곤한지. 이 4가지만 체크해도 내 몸에 맞는지 아닌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분들은 저녁에 다리 올리기를 했을 때 새벽뇨가 줄어드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야간뇨가 계속 심해지거나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당뇨가 있거나 밤에 갈증이 너무 심하거나 남성분들 중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심해지는 경우라면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야간뇨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소금물이나 따뜻한 식사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낮에는 국물과 단백질을 적당히 챙기면서 다리 붓기를 관리해주고, 밤에는 구운 바나나처럼 부담 없는 방식으로 몸을 이완시키면서 물과 카페인 습관을 조절해주는 것. 이 3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지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그냥 참고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딱 7일만 해보시고요.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